자, 그 다음에 이제 161번입니다. 다음 중 순우리말은 형편. 자, 일이 되어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일이 되어가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한자 어조럽은 모양형에다가 편할 편자를 씁니다. 형편은 한자어가 되겠고요. 손방,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란 뜻으로 순우리말입니다. 손방은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를 뜻하는 순우리말. 그래서 촌지는 마음에 담긴 작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촌지도 한자, 마디 촌자에다가 뜻지자를 씁니다, 여러분. 촌지. 그 다음에 총각,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말하는데 이 총각도 한자어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총각도. 그래서 이게 거느릴 총자를 쓰죠. 거느릴 총. 그 다음에 뿔각자를 썼고, 거느릴 총에 뿔각자를 써서 총각도 한자어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총각김치가 여러분 한자어에 알겠어요? 총각김치도 마찬가지. 손방만 순우리말입니다. 자, 162번입니다. 다음은 순우리말이다. 이 가운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몽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몽치는 짧은 몽둥이를 뜻하는 말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 풀이 한번 보세요. 162번에. 그죠?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를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몽치. 자, 나머지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손대기는 일을 돌봐주는 뭐 아이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아마. 예. 그다음에 163번. 다음 중 가장 큰 수요를 나타내는 말. 북어 한 쾌는 20마리, 오이 한 거리는 50개, 바늘 한 쌈은 24개. 근데 아마 거기 한 그루는 아닐 테고요. 아마 그 옆에 있는 접을 말하는 걸 겁니다. 접. 밑줄이 잘못된 것 같아. 접은 과일이나 마늘 등 채소 따위, 채소 한 상자를 100개죠, 100개. 100개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접이라고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은 것은 아마 저기 그 밑줄을 접으로 하면 접이 될 것입니다. 다음 164번입니다, 여러분. 따따붙다로 하루해가 지고 따따붙다로 1년해가 저문다. 금년은 유별나게 그런가 싶다. 옆집 부부의 따따붙다와 그릇 깨지는 소리, 버스간의 따따붙다와 삿대질. 자, 그래서 따따붙다는 딱딱한 말씨로 서로 다투고 따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딱딱한 말씨로 서로 따지고 다투는 소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따따붙다. 자, 바쁘거나 급해서 몹시 서두르는 모양은 진동, 한동. 바쁘거나 급해서 몹시 서두르는 모양은 진동, 한동.
그 다음 미운 사람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길 때 내는 소리는 잘코사니. 잘코사니. 보기만 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는 모양은 볼만장만. 볼만장만. 자, 네, 165번입니다, 여러분. 자, 낫도 코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본 일이 없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콧값을 하다. 대장부답다. 이런 뜻입니다. 대장부답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코가 되겠습니다. 166번입니다. 사흘이 비교적 짧은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입니다. 고려 공사 사흘은 고려의 공적인 일들이 채 사흘이 가서 한 번씩 바뀌었다는 뜻으로, 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한 번씩 바뀌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쉽게 바뀜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려공사 3일. 자, 고려의 공적인 일들이 채 3일을 못 가서 바뀐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흘은 짧은 시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사흘은 여러분 사람이 굶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긴 시간으로 쓰였습니다. 들은 귀는 천년이요 한 입은 사흘이라. 자,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사람은 사흘이면 까먹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상처받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 가는 거야? 1000년을 가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사흘은, 자, 이때 사흘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흘 살고 나올 집이라도 100년 앞을 보고 지는다. 역시 이제 여러분 이때 사흘 역시 짧은 시간입니다. 167번입니다. 자, 감자, 자전거, 거지, 지아비, 비늘, 늘보, 보리, 밭 했으니까 뭐 밭이랑이 그죠? 반리랑. 자, 168번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음력 8월 보름을 가리키는 명절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추석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자, 가우일, 한가위, 가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보름은 1월 15일을 말합니다. 음력 1월 15일. 자, 여러분, 미망인, 남편이 죽은 후에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자, 남편을 잃은 여자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건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 혹은 고 누구누구 씨의 부인 뭐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부인은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만을 꼭 한정해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자문, 비전문가가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문하다처럼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대, 아군의 위급을 구하기 위하여 앞장서 나아가 싸우는 부대란 뜻으로 이건 일본인 시각에서 명명된 것이니까 자, 우리는 쓰지 말아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위안부. 자, 이렇게 식민사관에 의해서 명명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대는 위안부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조는요, 2조. 2조는 여러분 이씨의 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씨라는 시족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2조 시대 이런 말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해방이라는 말. 해방은 여러분 풀 해자에 놓을 방자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놔줬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온 거잖아, 그렇죠? 일제가 풀어서 놔준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온 거니까 광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빛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 알겠어요? 빛을 회복하다. 그 다음 또, 자, 한일 합방이라는 말 잘못된 거죠, 그죠? 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경술국치. (170번입니다) 역전 달리기는요, 몇 사람이 맡은 구간을 달리며 패턴을 전하는 이어 달리기를 말합니다. 난상 토론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토론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격한 논쟁을 벌이는 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상 토론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토론함.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토론함의 뜻이다. 단란한 과정은 행복한 과정, 화목한 과정을 뜻하는 말이고요. 경상경비는 매년 변함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행정학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171번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든가 시장권이나 학군 등이 다르다는 것도 서로 소원하게 함으로써 소원, 소식이나 왕래가 끊겨 멀어짐의 뜻입니다. (172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우주로 자 방출되는 복사에너지가 흡수되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방출이 맞고요. 유출은 여러분 그냥 새어나가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새어나가다. 도출은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도출, 이끌어내다. 객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객출 혹은 각출. 자, 모두 돈을 각자 내다. 어떤 것에 소용될 경비를 각자 얼만큼씩 내다가 객출 혹은 각출도 같은 말입니다. 각각 내다. 여러분 이거는 저 한자어니까요. 사실은 순우리말로 객출, 각출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출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염. 출염이라는 말로 순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출염이 순우리말 출염. 다음 중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관습적으로 굳어져 쓰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말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 그대로 사용되면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얼굴을 익히려고는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방아, 실제 입하고 방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입방아입니다. 뜻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또 모순, 실제로는 창과 방패인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아니함, 몇 뜻입니까? 이것도 이제 관용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배꼽을 쥐다, 뭐야, 여러분? 이건 크게 웃다, 그죠? 네, 크게 웃다.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174번도 역시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위는 원래 인체의 장기인 비장과 위장을 일컫는 말인데, 자, 비유적으로 확대돼서 어떤 음식물이나 이를 사견하거나 상대하여야 되는 성밀한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관용적으로 쓰이는 예가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 불을 찌른다. 실제 폐와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치? 그죠? 핵심, 정곡, 이런 뜻이죠, 그쵸? 핵심 혹은 정곡. 그 다음에 애가 탄다. 이것도 애도 여러분 애간장, 즉 신체 일부인데 이거는 속을 끓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을 끓이다, 그렇죠? 그 다음 그들에게 쓸개까지 내놓을 작정이냐. 이때 쓸개는 실제 쓸개가 아니라 뭡니까? 그럼 마지막 자존심. 적의 총뿌리가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때는 심장이 실제 심장이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관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5번. 역시 가와나에 들어갈 관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소 노골성을 비치는 일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초점을 때리지 않고 변중만 울리다. 그죠? 그 다음 그때, 자, 오리발을 내밀다 이 뜻을 갖는 관용 표현은 시치미를 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죽을 울리다, 시치미를 떼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다음 176번입니다. 다음 중 어느 빈칸에도 들어갈 수 없는 말은 능력에 어떠한 대우를 받다? 합당한.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다. 자, 그는 식성이 아버지와 뭐하다, 여러분? 흡사하다. 그 다음 태풍 피해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자, 그 방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로 방불하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자, 방불하다, 기본적인 방불하다, 여러분, 방불하다인데, 방불케 하다 형태로 쓰이면서 뜻은요, 다른 대상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유사하다. 방불케 하다, 다른 대상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유사하다 이 뜻입니다. 그의 얼굴 생김새는 자기 아버지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말은 백중입니다. 백중. 백중은 그게 백자가 맞백자고요. 중은 거듭, 아니 참, 그 버금중자, 둘째.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백자, 버금중자. 그래서 첫째와 둘째.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첫째와 둘째는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177번. 기역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조건만으로 단어를 규정짓기는 어렵다. 어떤 언어 형식이 단어인가 아닌가를 뭐 하는 것은? 가려내는 것은 그리 단순치 않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격은 증권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은 여론의 무엇에 달려있다, 여러분? 자, 향배는요,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향배,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자, 가격은 여론이 향배, 그쵸?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향배,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 다음 179번입니다. 소유는 본디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자, 배옷 입은 선비, 포의한사라고 합니다. 즉 몰락한 양반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선비 이런 뜻입니다. 성천자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가난한 선비, 자, 성천자 임금의 황제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제당자 서로 쫓아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전생숙연으로 숙명 같은 인연으로 모두 인연이 진하면 다하면 각각 돌아가면, 그러니까 인연이 다하면 각각 돌아간다. 자, 회자정리란 말 있죠, 여러분? 회자, 즉 모였다가, 그렇죠? 인연이 닿으면 뭐 하는 것이, 여러분? 떠나는 것이 정한 이치이다. 알겠어요? 그게 회자정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사필 귀정은 모든 일은 정의로 돌아간다 뜻이니까, 자, 인연이 닿으면, 자, 각각 돌아가면 회자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00년 후에 높은 데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워지고. 상전 벽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며 가로되 이것이 양승상과 8랑자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와 풍요가 8랑자의 오경화태 이제 어디 갖는 것인가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리요. 즉 인생 무상 일장 춘몽입니다. 자, 180번입니다. 오냐 춘향아 우지마라 오늘 밤이 새고 보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겠느냐. 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천붕우출입니다. 조변석계는 아침에 바꾸고 저녁 때 다시 고친다 이 뜻입니다. 고려공사 3일과 뜻이 같습니다. 누란 지위는, 자, 계란을 포갠 것 같은 위태로움. 누자가 포갤 누자입니다. 그래서 알을 포갠 것 같은 위태로움의 뜻입니다. 181번 한자어의 도금이 잘못된 것은, 자, 갈 왕자하고 올 레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첫음이 아닌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을 받지 않죠, 그죠? 따라서 본음으로 적어지가 왕, 레가 맞습니다. 자, 게시판, 누각, 신여성은 모두 맞습니다.
182번. 고추장 항아리에 땡땡이 생겼다. 된장을 싱겁게 담그면 땡땡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 여러분, 장 따위에 생기는 벌레, 구더기를 뜻하는 말은 가시입니다. 가시.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가 뜻이 세 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에 뾰족하게 그 생긴 부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죠, 여러분? 생선의 이제 뼈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된장 따위에 생기는 구더기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시. 183번입니다. 자,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구인 겸산 유재건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그러니까 나와 뜻이 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겸산과 유재건은 서로 알아주는 친한 친구, 그죠? 지기, 지우가 되겠습니다. 자, 184번입니다. 웰빙에 다듬은 말입니다. 참살입니다. 참살이. 186번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만 반백리 산중길 딸아이네를 찾아갔다. 찾아가 보니 모든 것이 소문대로였다. 못 먹고 박대당한 딸아이의 병세는 하루 한나절을 안심할 수 없도록 막다른 고비까지 명제 경각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자, 구절양장은 양의 창자처럼 굽이굽이 꺾인 길이란 뜻입니다. 양의 창자처럼 굽이굽이 꺾인 길. 사고 묻히는, 자, 사방을 돌아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점입가경은 점점 들어가니 가히 경치가 아름답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재밌어진다, 흥미진진해진다.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땡땡은 186번입니다. 땡땡은 지기지우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즉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인데요. 중국 춘추시대 검은고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의 고사에서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지음입니다. 즉 검은고 명수 백아가 처음부터 검은고를 잘 켰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검은고를 그만둘까 했는데 이 종자기가 그런 그 백아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백아의 솜씨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제 힘을 이제 북돋워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백아가 검은고에 이제 힘을 쓰게 된 것이고 나중에 최고의 명수가 된 것인데 훗날 종자기가 죽자 나를 알아주는 친구, 즉 내 소리를 유일하게 알아준 친구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자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기를 일컫는 말이 지음, 그죠? 지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소리를 알아준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백아절현, 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즉 백아가 종자기가 죽자 검은고를 끊었다는 뜻입니다. 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 그래서 백아절현, 지기지우, 지음 모두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와 관계된 말입니다. 자, 기우는 안 해도 될 걱정의 뜻입니다. 안 해도 될 걱정, 괜한 걱정. 효시는 어떤 것의 시초, 처음이란 뜻입니다. 시초, 처음. 백미는 매우 뛰어남.
자, 187번. 예,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재화나 수요물로 생각한다. 기득권층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라는 말은 권력의 소유 개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비롯되다, 그쵸? 예, 비롯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1번, 그 회귀한 소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쓰임을 찾으면 자,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88번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약 익살 섞어서 과장되게 표현한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우스갯소리가 맞습니다. 거기 흰 소리는 터무니없는 소리. 자,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짓거리는 소리를 흰 소리라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짓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볼멘 소리는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투.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투가 볼멘 소리입니다. 189번.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아닌 것은 자, 손이 닿지 않는데 그것 좀 주시겠어요? 이때 좀은 조금의 준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좀은 그 부탁할 때 쓰는 이제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부탁할 때 쓰는 말, 즉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맘과 마음, 사내와 사나이, 쌈과 싸움은 모두 준말과 본말의 관계에 있습니다. 190번 역시 문맥적 의미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을 입어. 그러니까 기업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힘을 입어, 이제는 도움을 받아의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1번입니다. 예컨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겨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희생자들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지속적 경제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속담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생겨난 희생자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그러니까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속담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가래는요, 여러분, 그 큰 삽입니다, 여러분. 큰 삽. 그러니까 작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삽인 호미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2번. 도로의 확장이나 신호체계 개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더 많은 투입과 정책, 기술 개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하더라도 자, 거기 봐봐, 여러분. 일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라고 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다의 뜻입니다. 자, 다음 193번입니다. 기술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해서 온고지신입니다. 옛 것을 돌아보고 자, 다가올 어떤 기술혁신을 주도한다. 그죠? 예, 온고지신. 같은 말로 법고 창신. 자, 다음 194번입니다. A와 같은 표현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 집의 크기가 실로 낙산 보글이 바란 소가 두 필이라우. 뭐야, 여러분, 이거 과장되게 말했네, 그치? 침소
봉대입니다. 자, 구우일모는 9마리의 소 중에서 털 하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는 뜻입니다. (195번입니다)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자, 입이 무겁다, 과묵하다. 그 다음에 시치미를 떼다가 얄밉다의 뜻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오리발을 내밀다의 뜻입니다. 낯을 들다는 떳떳하다. 그래서 낯을 들기 어렵다는 떳떳하지 못하다의 뜻입니다. 엎질러진 물이다는 소용없는 일이다. 196번입니다. 자, 보기 빈칸에 모두 쓸 수 있는 말은, 자, 그는 감정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 또한 자기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내게 남은 돈이라고는 5,000원 뿐이었다. 겨우. 그 다음에 오로지, 이런 뜻을 갖는 말은 에오라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겨우 혹은 오로지의 뜻을 갖는 말은 에오라지. 신압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의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 신압으로고요. 늘은 희는 늘은 하다의 손말인데 맥이 풀리고 기운 없이의 뜻입니다. 늘은 하다, 맥이 풀리고 기운 없다. 자, 도파니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죄다. 모두 이런 뜻이야. 도파니,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모두.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모두가 도판입니다. 197번입니다. 집들이는 새로 이사간 집을 남에게 알려서 찾게 하여 축하를 받는 일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아실 테고 여러분, 집알이는 반대입니다. 즉 새로 이사한 집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일, 혹은 새로 이사한 집을 인사로 찾아보는 일, 그게 집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집주인은 집들 일을 하는 것이고 손님은 집알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손님은 집알이, 그 다음에 집주인은 집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 뒤집은 남의 집을 함부로 뒤지다의 뜻이 되겠고요. 이것저것 막 함부로 뒤지다. 집가심은 그 집에서 사람이 옛날에 죽어나가면 그 집에 이제 죽은 사람의 원혼이 깃든다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게 집가심이야. 죽은 사람의 혼을 내쫓는 의식. 따라서 용산역에서 내려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자동차로 부치는게 끌려 들어온 경우에는 지금 들어있는 북미창정 이 집에 처음 집알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자, 198번입니다. 눈을 끔뻑거리며 말할 기회를 노리던 중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 중간을 꺾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허리가 되겠습니다. 말 본세는 말을 하는 태도나 모습, 말을 하는 태도나 모습, 말벌이는 말의 시작 부분. 자, 199번입니다. 우리 큰 형님이 거듭 내세운 주장은 짜장 옳다. 예, 맞습니다. 참으로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함초로미는 담뿍, 거기 저 뜻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담뿍 젖어 있거나 기운이 서려 있는 모양이고요. 심드렁하다는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하다. 자, 오롯이는 남김없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00번입니다. 자, 바이 없다, 속절 없다, 할 일 없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뜻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출됐거나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어휘들, 그러니까 관용어, 속담, 그리고 한자성어, 그 다음에 고유어까지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간 듯한 감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뒤에 있는 문법 파트를 좀 해드리려고 조금 서둘러서 진도를 뺐습니다. 약 한 2주간 앞으로 이제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